대표 사과하고 너희들 잘 쓰셨나? 오늘 미국 연준이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몇 차례 유사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라든지 하는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신흥국의 위기 확산, 특히 그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 내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 산업구조 개편 또 수출입 등 국제협력의 다변화 등 전교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신임 우리 성인모 산업부 장관께서도 산업이라는 얘기를 같은 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대단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혁신성장은 그동안에 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주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서서히 또 꾸준하게 혁신 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를 크게 정리하면 대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법이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처리돼서 혁신성장 관련 법안의 그 입법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법들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당되는 부처에서 추진해서 다양한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시장의 혁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신설법인이 작년 동기간보다 7% 증가한 62,000개 기록하는 등 창업 쪽에서 여러 가지 만든 모금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를 통해 조성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혁신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규제 혁신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최근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셔서 의료기기 부분,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장 규제도 약 130여 건 우리 국무조정실 또 각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마련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8대 선도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초기 수요 창출 지원 등으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지금 2배 이상 금년에 늘었고 수소 전지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말에 들어 스마트 공장이 2,800개 신규로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8대 선도 사업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내년부터 재정 투자를 비롯한 시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업 애로 해소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바로 기업의 애로를 푸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차례 부처 합동으로 투자 캐러반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111개 기업에서 제기한 199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 25건은 우선 해결이 됐고 나머지 과제들도 담당자를 1대1로 지정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이은 혁신 성장의 성과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지만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 성장의 성과는 1, 2년 만에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직 만족할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늘 우리 경제팀에서 해온 얘기입니다만 다시 앞으로의 혁신성장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혁신은 민간과 기업에서 주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들이 느끼는 3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리스크, 규제 리스크, 감독 리스크의 완화와 개선에 박차를 가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혁신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선 민간과 기업에서부터 좀 나오게끔 하는데 우리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플랫폼 경제 8대 선도 사업의 보다 강력한 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혁신 인재 양성, 또 초기 수요 창출 등 생태계 조성 이와 같은 분야를 정부가 역점을 둬서 하고 거기에 기반을 둬서 민간이 한층 더 이와 같은 8대 선도 사업과 이 플랫폼 경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업구조 재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8대 선도 사업이나 플랫폼 경제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관계부처 간의 종합 검토에 이미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중소, 중견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특히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팀 내에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안건들은 모두 혁신 성장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또 외환제도 감독 체계 개선 방안 등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제도 감독 체계에 있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전 방식 도입으로 혁신적 외환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 성장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고용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용 요건이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개선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혁신 성장의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